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암살범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한 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암살을 시도를 이렇게 또 했었던 그 용의자의 그 네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의 반응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암살범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데 토렌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LA 카운티에 있으면서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남쪽으로 좀 이제 내려오면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렌스가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팔로스버리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부촌이거든요. 집들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사건 사고가 없어가지고 토렌스를 보어렌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토렌스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해요. 볼드 지루한 그리고 이제 토렌스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보렌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토렌스가 갑자기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31살이면서 칼텍을 이제 졸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이 토렌스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웃들의 증언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범인은 굉장히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그런 부모님이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직장에 이렇게 또 다니면서 튜러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조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네요. 좀 이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가도 이제 별로 잘 어울리지도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이제 혼자 이렇게 또 밥을 먹는 등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시절 칼텍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명문대거든요. 이제 칼텍은 진짜 천재들이나 이렇게 또 가는 곳인데 대학교 다닐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한결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열중히 이렇게 또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이렇게 또 옮겼는지 이제 충격에 이렇게 또 빠지면서 경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곳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뭐 댓글 같은 것들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같은 것들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슈 이제 삼으려고 자신을 뭐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암살 사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꼭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케네디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중요한 사람들은 막 암살을 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했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으켰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극히 이제 평범한 게이머였다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온라인 활동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본 결과 2022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4년 전 그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 스매시 브로라고 하는 그 슈퍼마리오 오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 영상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또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그냥 게임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칼텍을 이렇게 또 나오면서 뭐 게임도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올리고 뭐 튜러링도 이렇게 또 하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변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부터 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작년에 2025년도에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SNS 서비스나 그런 데다 이렇게 또 포스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히틀러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하거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효화를 이제 주장을 하는 등 그런 글들을 이렇게 또 올리거나 이제 리트윗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다가 암살 미수 사건도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그 음모론도 공유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역자, 트레이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떠면서 미국이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이렇게 또 표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작년 12월 달쯤에는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총기를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며칠 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기를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옹호를 하는 그런 글도 이렇게 또 남겼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튜러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지적이고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잘 가르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뭐 2024년도, 2025년도부터 이제 좀 과격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이 틀린 면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깜짝깜짝 이렇게 또 놀란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음모론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봐라, 이거 인터넷 누가 조작한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아니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일으킬까라고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뭐 법원에 이제 출두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법원에 이렇게 또 출두를 하면서 묵비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면서 아무 말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렇게 또 나와서는 판사의 질문에만 이제 답을 하는 등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법무부에서는 암살 미수범이랑 그리고 극좌파랑 뭐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도 이제 계속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기자회 만찬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 만찬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품격이 없는 그런 현실의 아수라장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암살 시도 사건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피 과정에서 드러난 지위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 세큐리티 서비스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제이드 벤스에 막 끌고 가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과외 해주면서 뭐 대피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막 막으면서 보호를 이렇게 하면서 대피를 이렇게 또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다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관의 이제 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쉐릴 하인즈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인 장관은 세큐리티 서비스들한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부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 뒤를 이렇게 또 쫓아가면서 대피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휘 체계가 너무나 스테루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차이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았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 것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 영웅같이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이제 품격 있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영화상에서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품격이 없는 그런 실제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막 요원들이 총을 가지고 막 나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가서 이제 샐러드를 먹고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거기 이 만찬회에 있었던 그 샴페인 병들이나 와인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챙기기에 바빴다. 암살 그런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요원들이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밥을 그냥 먹고 있거나 자기 거 이제 챙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를 보고 굉장히 surreal했다, 굉장히 기괴했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실제 상황은 영화랑 너무나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사를 쓴 이 기자가 우리는 모두 쉐릴 하인즈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 혼자서 도망가야 할 그런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 지위별로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면서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목숨을 챙겨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테이블 밑으로 숨어야 할지 와인을 챙겨야 할지 샴페인을 챙겨야 될지 밥을 먹어야 할지 완전히 기괴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 지금 현재 현실이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지치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 기자는 이렇게 또 기사에서 이렇게 또 쓰고 있네요. 지금 딱 이 암살 시도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딱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과 이제 너무나 비슷하다 라는 그런 소리지. 치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미국이에요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야, 진짜 이런 지위 높은 사람들, 뭐 부자들만 먼저 이렇게 또 살려고 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 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테이블 밑에 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더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존 힌클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81년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저격을 했었던 그런 저격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81년도 때도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이러한 그 저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 이제 만찬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암살 시도 사건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워싱턴 힐튼 호텔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 힌클리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45년 전에 내가 레이건 대통령을 쐈던 그 호텔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너무나 스푸키하다, 너무나 의시지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힐튼 호텔을 이렇게 또 보면은 보안이 너무나 허술하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호텔 내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 존 힌클리 저격범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힌클리 주니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 1981년도에 25살이었다고 합니다. 25살이었던 이 존 힌클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근처에 있었던 요원들 4명한테 부상까지 이렇게 또 입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일으켰는지 하고 재판도 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이렇게 또 받으니까 조디 포스터에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2022년도에 조건 없는 석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을 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나와서 이렇게 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인터뷰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2026년도에 똑같은 그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좀 의시시한 게 아닌가, 스푸키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와.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정부 행사 같은 것들을 밖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백악관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백악관에 이 볼룸이 거대하게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또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백악관 볼룸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소송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이 건설하는 게 중단이 됐다가 뭐 다시 했다가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중단이 되고 있는 이 볼룸 건설을 하는 거 빨리 다시 할 수 있도록 재판의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빨리 취하해라 라고 이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법률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말투를 써가지고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업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소송이 제기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그런 소송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소송 빨리 취합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를 한 국립역사보존신탁 그런 이름 역시 정부 기관의 이름처럼 들리게 하는 페이크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다 트럼프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법 같은 것들은 완전히 개나 줘버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 역사 이제 보존 신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도 볼룸 건설에 대한 것은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소송 계속 유지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빨리 소송 취하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이 소송을 계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제 헌법과 그리고 연방법이 정한 의회 승인 절차가 생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맞서면서 소송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볼룸을 이제 건설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지하에 뭐 건설하는 것은 계속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하에 무슨 벙커를 이렇게 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건설을 하고 있대. 그 엄청나게 커다란 그 볼룸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 만드는 것은 우선은 중단을 해라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찬반론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텍스페이어들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뭐 기부를 받아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억 달러나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4억 달러 전부 다 기부금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 머니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아니 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렇게 커다란 걸 지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찬반론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개인 기부금으로 지금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공적 자금은 지금 투입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과 행동이 틀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번 그 암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또 가지고 이 볼룸 만드는 거를 또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뭐 소송이 걸린 거 이제 빨리 취하해라 라고 그렇게 압력을 이렇게 또 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당연히 음모론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이것 봐라,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볼륨을 빨리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사건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도 떨어진 거 다시 끌어올리고 볼륨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중단이 된 거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스테이징을 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국왕 있지 않습니까? 찰스 3세 국왕이랑 이렇게 또 만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이렇게 또 기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영국의 국왕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좀 이제 여러 가지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란의 전쟁을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의 전쟁을 미국에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영국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영국의 총리한테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준 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미국의 이제 공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를 이제 모리셔스한테 반환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껄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들한테 싹 다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국에다가도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영국에서도 좀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왕실에 대한 이제 깊은 그런 애착을 이렇게 또 항상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국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훌륭한 신사이고 강인한 인물이고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방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이렇게 또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찰스 3세 국왕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제 국왕은 원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책 토론 같은 것들은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영국의 국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이제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이 사이가 이렇게 또 얼어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왕이 이렇게 또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완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3세 국왕은 영국의 군주로서 두 번째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나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미 키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미 키멜이 이 사람이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암살 시도 사건을 겪기 바로 전에 한 이틀 전쯤에 이러한 독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 밤에 지미 키멜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80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가지고 expectant widow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미망인이 될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광채가 난다라는 그런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나이가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조만간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조만간 위도가 되지 않겠느냐. 조만간 이제 미망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농담을 좀 이제 선을 좀 넘는 그런 농담을 이렇게 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밤에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이렇게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이거 봐라.
지미 키멜 같은 사람이 증오를 이렇게 또 퍼뜨리고 폭력을 이렇게 또 선동을 하고 그러한 강한 언어를 이제 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ABC 방송국에 지미 키멜의 해고를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멜라니아 여사가 이러한 포스팅을 이렇게 또 남기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비열한 폭력 선동이다라고 지미 키멜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더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냥 풍자한 거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나는 그냥 가벼운 농담을 이렇게 또 한 건데 그리고 내가 한 그 농담은 이번이 암살을 선동을 이렇게 또 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부터 단속을 잘 해라라고 지미 키멜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독서를 하는 것보다 너네 남편이 더 독서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야, 이 지미 키멜 진짜 대박이지 않나? 와, 반바 대박입니다. 지금 이 멜라니아 여사는 내가 이런 풍자 같은 거 했다고 해가지고 바이올런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개그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은 바로 너 남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거친 화법을 쓰지 않습니까? 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폭력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지미 키멜 때문에 이러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미 키멜은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와 이게 진짜 대박인 게 그 백악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행사 바로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를 이렇게 따면서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이렇게 따면서 shots fire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을 거고 그리고 뭐 총성도 들릴 거야.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총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내가 잘못한 거냐? 지미 키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가 잘못 얘기를 한 거냐? 이 백악관 대변인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소리죠. 진정한 실언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캐롤라인 레빗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캐롤라인 레빗이 이 행사를 하기 바로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행사가 뭐 굉장히 재밌을 거고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샷도 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총성도 들릴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처음 보고 AI인 줄 알았어. AI로 누가 만들어냈나? 음모론을 누가 만들어냈나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행사 바로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따는데 총성도 들릴 거야. 그렇게 이 농담을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총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음모론들이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봐라 백악관 대변인은 벌써 알고 있었다. 총성이 들릴 거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들이 또 엄청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미 키멜은 나는 농담한 거밖에 없고 그냥 풍자한 거밖에 없는데 왜 나는 항상 이래왔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는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미 키멜은 아닌데 너 남편 입단속이나 잘해. 트럼프 대통령 입단속이나 잘해. 너 남편 엄청나게 거칠게 항상 얘기를 하지 않느냐. 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 대변인은 뭐냐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미 키멜 따봉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대대적으로 이 FBI에서 단속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단속이냐면은 미네소타에서 대규모로 그런 뭐 보육 시설 같은 곳들이 뭐 사기를 뭐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FBI가 대대적인 단속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는 22곳의 보육원에 FBI가 레이드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뭐 이민 단속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연방 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보육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소말리아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차일드 케어 패실리티가 이렇게 또 표적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차일드 케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허위로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청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또 폭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막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 어른들만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차일드 케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만 이제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구구파 유튜버가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이제 난리가 났었었죠. 그러면서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사기꾼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FBI가 22곳을 급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실제로 미네소타에서 이러한 사기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사기가 있다고 하면은 싹 다 잡아내고 만약에 사기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잘 좀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가가 다시 $100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텍사스 원유 있지 않습니까? WTI가 $100를 다시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거절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자, 봉쇄를 풀고 핵 협상을 이제 나중에 하자라고 이렇게 또 이 제안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4%가 오늘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WTI는 $100를 지금 막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111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야, 조만간 또 $120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통제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지나갈지 정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돈을 거둘지 이 통행료를 이제 받을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란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강경하게 미국은 이렇게 또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거 계속해 가지고 이제 봉쇄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7%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100 넘어서고 있고 브렌트유 뭐 $111 이제 넘어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이제 테크주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에 대해서 리포트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지금 이 오픈 AI가 지금 뭐 자체 수익이나 수익 목표 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달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규 사용자 성장도 목표치를 달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AI 분야에서 지금 별로 안 좋은 소식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AI 분야가 전부 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브로드콤도 한 4%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AMD도 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코카콜라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GM도 1분기 때 earning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GM도 4%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애플도 오늘 한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17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향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라클은 오픈 AI랑 파트너십인데, 그런데 지금 오픈 AI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5%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UAE 에너지부에서는 5월 1일부터 오펙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석유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석유 카르텔이면서 이 석유를 이렇게 또 뽑는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모인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UAE가 이제 탈퇴를 이렇게 떤다고 하니까 지금 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는 60년 동안 오펙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했다. 1967년도에 가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오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이 오일을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라크,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인데, 이 오펙 내에서도 이제 3위로 오일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빠져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 오펙에서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란이랑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펙 회원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란인데, 그런데 이 이란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다가 뭐 드론 공격을 하고 뭐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는데, 지금 뭐 이란이랑 같이 있는 이런 이제 오펙에서는 이제는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7년도까지 하루에 5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이 필요하다. 오펙에 갇혀가지고 감산을 하라네, 뭐 증산을 하라네, 그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오펙도 조만간 깨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전쟁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수요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강력한 성장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의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또 보면은 86센트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124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이렇게 또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K자형 경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들한테는 좀 이제 비싼 우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싼 물 같은 거, 스마트 워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팔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들한테는 좀 더 이제 싼 그런 음료 같은 것들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K자형으로 둘 다 소비자층들을 다 만족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코카콜라에서는 그 코카콜라 제로 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로 슈가의 성장률이 엄청나다라고 하네요. 13%의 높은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탄산음료 부분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코카콜라는 진짜 오래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UP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UPS도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다고 해요. 매출이나 이제 순이익은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이던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이던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이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이 주식은 오늘 5%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UPS CEO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 1분기가 전략적으로 행동을 완벽하게 실행을 해야 했었던 중요한 그런 전환기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을 기대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UPS는 그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1분기에만 6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이제 절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많이 이렇게 또 잘랐대요. 많이 이렇게 또 자르고 그리고 아마존이랑도 조금씩 지금 결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UPS는 비용 절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UPS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그 X 있지 않습니까? 그 트위터를 인수한 그 X에서 X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만간 출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X머니는 X 내에서 그 트위터 내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기능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거예요. 핀테크죠. 핀테크를 이제 X를 통해 가지고 X머니라고 해서 이제 내놓을 건데 금융 혜택이 파격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엑스머니에다가 구절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둔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이자율을 6%를 준다 라고 합니다. 야, 이자율을 6%를 준대요. 와, 이거 지금 현재 평균 주고 있는 이자의 15배나 달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뭐 소파이나 랭딩클럽 같은 그런 기존의 핀테크 경쟁사들을 압도를 하는 그런 금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엑스머니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3%의 캐시백을 이렇게 또 준다 라고 합니다. 돈을 여기다 넣어둔다고 하면은 이 엑스머니에다가 돈을 넣어둔다고 하면은 6%의 금리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돈을 쓴다고 하면은 3%의 캐시백을 준다. 야, 미쳤네요. 뭐 조그만 뭐 글씨들이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파격적인 그런 금융 혜택을 우선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카드 이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카드도 비자 카드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메탈로 된 고급스러운 그런 비자 카드가 발급이 된다라고 하네요. 체크 카드가 이렇게 또 발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엑스머니에다가 돈을 넣어두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6%의 그 이자율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카드 그 체크 카드를 이용을 해서 쓰면은 3%의 캐시백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애플에서도 그 카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저도 이 애플 카드가 있거든요. 이 애플 카드가 이게 애플 카드인데 이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인데 그런데 엑스머니는 체크 카드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가 스펜딩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이렇게 또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X 내에서 사용자들끼리 돈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P2P로 퍼스널 투 퍼스널로 손쉽게 돈을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X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X 크리에이터들은 정산을 이렇게 또 받을 때 X머니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X에서 X머니가 이렇게 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음 달이나 이제 다다음 달에 아마 이제 공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엑스머니 나오면 한번 써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